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한다고 밝힌 데 이어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 공약을 구체화하는 분위기지만 공화당의 반대를 고려할 때 의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자가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를 받은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개인이 손쉽게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라며 다만 이번 허가 제품은 정식 허가 제품 출시 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내 상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탈석탄 정책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탈석탄 정책으로 액화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열흘 연속 하락하면서 한때 5,500만 원 아래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이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이어졌고 금융기관장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계속되면서 비트코인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면서 생각보다는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약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부자 증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기후 정상회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됨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때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지수 버텨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들어옵니다. 한 주간 잘 보냈고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봐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후정상회의가 이제 이뤄지고 있잖아요. 정상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서 탄소 배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친환경 섹터 좀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친환경 섹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앵커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네. 친환경, 신재생,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그리고 매달 되새기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기후 정상회의, 이산화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 이런 이야기들 미국을 중심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각국 정상들도 이에 발맞춰서 탄소를 절감하겠다, 온실가스 줄이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이 주류에 뭔가 반대를 하거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가 밉보이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불이익까지도 주겠다라는 무언의 압박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시 이후에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짚어본다고 한다면 각국 정상들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주류를 이끌고 있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 없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2차 전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포트에는 다 갖고 가야 될 그러한 섹터다, 시장이다,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언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8월부터 매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체 에너지 관련된 ETF 펀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덱스 에너지 화학,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인데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고요.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본다면 추세상 저점 영역에서 그리고 공포에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다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추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세로선은 8월을 기점으로 언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공포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조정 구간들이 또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도 하락세 때 지수와 함께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에 함께 관심을 갖고 메모를 해놨다면 나는 언제 매수를 해야 할까? 어느 섹터를 매수를 해야 할까? 공포의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섹터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무언가 제가 이 종목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점부터 고점까지 적어도 2배, 3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괜히 말씀드렸다가 조정이 깊게 나왔을 때 그러면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 방송에서 좋다고 했으니 누가 좋다고 했으니 덜컥 큰 비중을 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곳곳에 산존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종목을 구별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나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을 재차 공포 구간에 매수를 조정 시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1년, 적어도 6개월 뭐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주식 개별 종목이 움직이듯이 무슨 이슈의 시세를 받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풍력으로 보자면 CS 윈드, CS 베어링, 상강 M&T, 태양광은 OCI,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로 본다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데인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이 조금 시세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조정도 나오고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LG화학 같은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추세를 그었을 때에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들 최근에도 그렇죠.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공포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섹터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상 추세를 그어놓고 이 과연 올까 안 올까가 굉장히 시세를 주고 있을 때는 저 저점까지 오지 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할 텐데 뭐 시장 변수든 개별 종목의 변수든 간에 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이 추세가 얄궂다라는 모습들이 저도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종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공포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 신재생 친환경 2차 전지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년 대비 41% 증가했던 모습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19년도에 10% 성장률이었는데 이미 20년도에 그걸 넘어선 모습이고 21년도 올해도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내연기관과 모든 자동차 비중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봤을 때 19년도 2.5%, 20년도 4%, 20년도 연말 기준으로 이미 7%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탄소 절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 전기차의 핵심 요소인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기후 정상회의를 연 것처럼 당선 이후에 환경 정책, 파리 기후 협약 복귀, 그리고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원상 복구 이런 부분들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집중이 앞으로도 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이제 올랐습니다. 공포에 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유럽을 찍고 중국을 찍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2차 전지 공장 증설에 있어서 설비, 라인, 소재, 부품, 2차 전지 하위 섹터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고점에 따라가시기보다는 공포에 사야지, 조정 시에 사야지라는 관점으로 이 섹터는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포에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재생 친환경 2차 전지는 공포에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 안 그렇다면 또 대체에너지 ETF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의 이제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1조 4,325억 원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월 26일 이후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우리 시장 움직여주는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지수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면에서 이전과는 좀 상당히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증시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개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썼었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개인들의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 저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일구어냈고요. 그래서 동학개미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식을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해서 주린이라는 단어까지도 등장을 하면서 누구나 다 주식을 사면 수익을 보던 장세가 1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3개월여 11주 이상 조정 장세를 거치면서 개인 예탁고도 줄어들고 그리고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초대형 IPO, SKIT IPO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 규제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증시로의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코스피 시장을 조금 한번 복귀해 보자고 한다면 17거래일 중 오늘을 포함해서 14거래일 동안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17거래일 중 오늘을 포함해서 12거래일 동안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3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어야 FOMC가 있는 16, 17일 주간 그래서 조정은 데크레센도 점점 여리게 그리고 상승은 크레센도 상승은 점점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 3월 말까지 조정을 받다가 4월을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준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4월 보궐선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나스닥 상장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테마성 장세 흐름이 조금 나왔는데 4월 2일 금요일 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이슈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는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4월 달에는 있을 것 같으니 꼭 수익률 극대화, 버티는 전략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4월 2일 금요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종목 상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4월은 분명 수익률이 좋으셨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1월, 2월에는 급등락이 좀 잦았습니다. 하지만 3월, 4월에는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고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하지만 11주 연속이라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지수가 상승한 날은 하루 4월 13일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하지만 수급들을 본다면 오히려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곳곳에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종목을 사고 있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저가의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 조금 나타난 그런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 2조 3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요.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순으로 순매수 금액이 컸습니다. 외인들의 순매수 종목은 SK텔레콤을 4,500억 원 이상 순매수했고요. 포스코, NC소프트, 셀트리온,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린이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15거래일 이상 보유를 해서 그나마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평균 보유 일수였는데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계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주린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일수가 약 8거래일밖에 되지 않더라. 그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했더라도 충분히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너무 섣부른 수익 실현도 수익률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해진 투자자분들이라면 추세 저점에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차트상 저점 구간인가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기업을 보실 때에 2번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죠.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앞으로 이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지켜나갈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뭔가 떠오르고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생각난다면 그 기업은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단타보다는 이렇게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죠.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간도 보유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도 이러한 차트상, 숫자상, 모멘텀이 생각나는 기업들 사셨다면 조금 길게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도 이런 정말 단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종목, 좋은 종목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동안 또 지수는 정말 잔잔했었는데 종목들은 분명히 좀 수익이 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으로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번에는 해운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운주가 또 사양산업으로 인식이 될 만큼 좋지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의 반짝이라고 봐야 될지 사실 반짝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좀 긴 상승을 거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잠깐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적으로 좋을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HMM 차트를 놓고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적어도 12,000원 어간에서의 횡보가 조금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시세를 주면서 최고점이 3월 26일 35,000원을 돌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32,000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15,000원에서 35,000원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철강주, 조선 이런 이야기들이 방송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주린이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고서 이거는 담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더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3만 원이 넘는 가격에 HMM 주식을 덜컥 매수를 한다면 누군가는 앞으로 나는 어느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가격대에 덜컥 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킨다라는 부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있어서는 보수적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들을 적어 놓으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HMM이나 해운주를 가지고 계시는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실적 개선 이어서 공격적 투자 이어질 것이고요. 벌크 선사도 같은 흐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이
시장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했고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줄었던 공급도 전 세계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운임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 그리고 이어서 조선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해운 업황 2015년 정도로 회복한 모습입니다. 전체 해운 매출액을 보면 2015년이 3조 9천억 원 정도였는데 16년으로 가면서 2조 9천억 원으로 29조 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39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21년도 해운 매출액이 4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 업종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업황 개선이 뚜렷하니까 꼭 수익률 극대화하시고요.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작정 묻지마 접근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익 극대화하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는 좀 주춤한 반면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또 얼마나 많이 상승할지 기대감이 모아졌었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또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라도 중소형주를 담아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4월을 말씀드릴 때에 제가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되돌려 본다면 4월부터 어느 종목이 올랐나 보면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좋을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형주가 너무 주춤하는데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3월 저점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승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의 헤드라인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붙으면, LG가 붙으면, 현대가 붙으면 모두 다 간다. 왜 시총 상위주들만 움직이는가? 라는 보도들이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뒤바뀌어서 대형주들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조정을 이어오는데 중소형주로 가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오르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적어도 7만 5천 원 언저리, 8만 원 이하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지부진한 장세이지만 나는 장기 투자가 적성에 맞고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 그 시장 이후를 나는 기대를 하겠다. 삼성전자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고가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겠지만 7만 원 또는 8만 원 미만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왜 굳이 이 조정을 다 거치고 어려운 시간을 다 거치고 이제서야 팔려고 하는가, 그 부분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동안 이제 수익률이 좋으셨다 또는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는 기준을 저는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최근에 실적과 영업이익 증가 기업들이 상승을 주었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어느 기업이 좋을까 산업과 테마를 좀 보셨을 때 시적절한 포트폴리오, 건강하고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의 종목이 구성되어 있다면 4월 동안에는 수익률이 좋으셨을 거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매도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고 매출과 영업이익 좋고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의 기업이라면 공매도 이슈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공매도 충격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고 너무 먼 미래의 이익 전망치를 끌어온 기업이나 아니면 고가의 지금 추세가 형성돼 있는 주가가 형성돼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이 공매도로부터는 조금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2008년과 2011년 우리 시장 공매도 금지를 했었고 재개를 했습니다. 그때 공매도 해제 직후 3개월 동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약 플러스 10% 정도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형주, 중소형주를 다 떠나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너무 고점 영역에서 내 단가가 높지만 않다면 공매도 우려 너무 크게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다면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저희와 같이 시장에 관한 이야기 또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디포스, ST팜, RFHIC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 카카오, 하나금융지주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RFHIC, 에코프로비엠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까지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오전장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잔잔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선 전일 이제 미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본소득세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이제 불거지면서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해서 또 반도체 업종이 또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오늘 오후장에서는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시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오늘 상승하는 섹터가 금융, 철강, 바이오 같은 그런 좀 개별 업종 및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올 이슈들 잘 체크하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시황을 브리핑해드립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네, 양시장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32% 상승한 3,18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0포인트 상승세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21% 상승하고 있습니다. 1,02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2포인트 상승입니다. 네,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개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기관도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개인이 1,715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32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23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홀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담아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537억 원 매도,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479억 원, 외국인은 22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코로나19 관련주, 철강주, 그리고 화장품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두나무 관련주, 자동차주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소식에 이 관련주도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EID 9.83% 상승한 64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전기 운영 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서 최대 주주 이트론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히자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화전기 현재 20.45% 상승한 37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CJN이 현재 9.29% 상승한 10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마시스가 21% 상승한 1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고 했는데요. 휴마시스가 제품에 포함되면서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 대부분 오르고 있는데요. 포스코 강판 1분기 장정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2% 증가한 130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포스코 강판 26.36% 상승한 4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감 13%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KG 동부제철 9.64% 상승한 1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세아제강까지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기저효과보다 강한 펀더멘탈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었는데요. 목표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승 여력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 LG 생활건강 4.52% 상승한 15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1.74% 상승한 2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큐어 1.91%의 강세, 제이준 코스메틱 2%의 강세, 제니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락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나무 관련주 오늘 하락세 나타냅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에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투사 특히 두나무 관련주는 오르면 좀 많이 오르고 빠지면 또 확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 나오고요. 현재 하나투자증권 10.58% 하락한 5,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9%의 약세, 에이티넘인베스트 9%, 그리고 대성창투 3.77% 하락한 4,0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TS인베스트먼트까지 6%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하락세 보입니다. 반도체 쇼티디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악재 속에서도 굳건하다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2.21% 하락한 2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 2.28% 상승한 8만 1,500원, 그리고 현대모비스 2% 약세, 만도, 현대위아까지 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니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29.87% 상승한 3,500원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는 뉴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계속되는 흥행 속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총 누적 수익률 47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갱신이 됐었죠. 로보스타부터 보시면 26.4% 좋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음 종목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았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덱스터가 15.9%나 수익 내줬는데 포트에서 제외되면서 나왔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오스템, 네이버, SNK, 한국내와 모두 수익을 내줬었고요. 네, 한국내화는 아닙니다. 오스템 0.9%로 포트 제외됐었고 네이버 17.7%로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SNK도 15.2% 수익 냈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때도 8.4%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TS인베스트먼트가 24.2%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우성사료 16.6%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IHQ가 포트 제외되면서도 12.5%나 수익을 내줬었고 고성파워텍 많이들 매수하셨었죠. 12.7% 수익 내줬었습니다. M게임도 10.1% 빠르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네, 토탈소프트는 빠르게 손절했고요. 보리영제약이 12.9% 수익, 대선파인텍이 12.4% 수익, SM라이프 디자인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23.5%의 좋은 수익률 기록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보시면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유니온, 금호석유 이렇게 4종목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포트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 말고도 이주연 위원님 함께 하신다면 좋은 수익률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한 종목씩 좀 AS 받아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그저께 월선 이탈하고 어저께 월선 종가에 이제 마무리하게 된다면 지수가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영향으로는 아침에 좀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또 강하게 반등이 아침부터 잘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이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이라든지 테마주들 이런 쪽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조정기를 거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3,200포인트라는 코스피 기준으로 이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해주고 20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 그러니까 한 1,500포인트, 3,150포인트였죠. 그 정도까지 이제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종목들마다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꼬리를 길게 다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다음날 시가부터 좀 강하게 쳐올려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서 올수에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그림들이 이어진다면 시장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오늘 미증시가 좀 안 좋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조정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국내 증시가 지금 보면 좀 지속적으로 선행을 하는 듯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줘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고점권에서 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제 생각엔 크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N자 하락으로 지금 조정이 딱 잘 나와주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N자 하락이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고점을 지금 보이시는 요 고점대를 바로 돌파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그렇다면 내일 한 번 정도 더 밀렸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을 띄워서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국내 증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입니다. 조정. 이번에 이제 신고가 찍고 나서 조정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 조정 시 크게 밀릴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종목들 좀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하락 트렌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3,100포인트 살짝 이탈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도너 리포트 중에서 종목이 좀 조정 나오는 것들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좀 약세로 지금 돌아선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을 좀 못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전저점 부분까지는 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오늘 뭐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도지 흐름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윌선 위로 다음 주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20선 돌파하고 다시 한번 38,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 조정이 조금 짧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물량 앞에 보이는 매물대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쳐놓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그림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메디포스트에서의 어떤 뭐 강한 실적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뭐 추세대 하단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계속 뭐 그렇게 좋게 나왔던 종목이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 그런 부분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와서 빠지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번에는 분명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뭐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왔을 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거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없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좀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조정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 나오면 제 생각에 뭐 한 34,500원대부터 이제 저점을 좀 강히 잡아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보이시는 조금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까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엠브레인인데요. 선거 관련주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보면 한 3거래일째 저점을 지금 계속 같은 구간 내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울선 위에서 마감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한 3, 4거래일 연속 지금 저점에서의 종가 관리를 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때는 앞에 전고점 저항이었던 9,100원, 150원 이 구간까지는 일단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고 이평선 저항을 이제 다 벗겨낸 시점에서 흐름이 괜찮게 이어진다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보이시는 9,250원의 이 저항대도 뚫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실적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 상당히 갈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달 말일이나 돼서 실적이 나올 텐데 그쯤 해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유니온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좀 첨예하게 중국과 미국이 이념적으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권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트럼프 때는 곡물이라든지 이제 미국의 특산물들을 좀 더 많이 사주면서 좀 달래는 그런 형국으로 갔었는데 바이든한테는 이제 그게 안 통하게 됐죠. 그래서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태클 걸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그 부분에서 뭔가를
이렇게 바꿔서 정책을 펼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뭐 급락 이후에 이날 뭐 급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4월 20일에 시세 좀 주다가 장중에 많이 밀려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저점을 갖다 계속 올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뭐 나빠 보인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유니온 뭐 21선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봉 흐름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이 9,800원에서 만 원대 이 저항 구간이 좀 굉장히 두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다만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결국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이탈 시에는 뭐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동일 포트에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뭐 쉽게 복구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고 현재 제가 이 추세선 하단 깨게 되면 손절 의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탈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이 추세선 하단을 밟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쯤 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지 여부를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 가는 흐름이죠. 그리고 실적이 HMM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브시스터즈처럼 폭증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이제 실적을 따라가는 부분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붙어주는 경우는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좋아도 움직임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도 실적 나온 거 대비해서 올해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컨센서스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약 15조 정도 시가총액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뭐 지금 뭐 뚜껑을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서 이 추세대 흐름으로 지금 상승이 좀 이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서의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오는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줄 경우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으로 인한 조정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오늘도 반등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다가 지금 쭉 밀려 내려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 5일선 타고 가던 부분은 뭐 이탈할 수 있겠지만 만약 조정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삼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 컨센서스 전망치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어떤 뭐 변수로 인해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도정 나오는 걸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과 종목별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주말 동안에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정보 주신다면서요. 주말 온라인 무료 강연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지수에 대한 걱정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신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주말에 저희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주연 의원님의 무료 주말 강연회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아까 알려드린 저희 노란톡방 하단에 나갔었잖아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 시간 되셔서 유튜브 채널 시청하신다면요. 정말 많은 수익 거두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 2부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